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함수. 엑셀의 함수. 함수를 쓰면은 보다 작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련의 작업을 갖다가 특정한 이름으로 정의를 해놓고서 그 이름만 불러다가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그 작업을 바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 작업 지정한 거는 이미 엑셀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다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뭐 합을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비교해 가지고 참 거짓에 따라서 특정한 값을 반환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많이 쓰이는 작업이 sum, average, count 이런 랭킹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수업을 좀 꼼꼼히 듣고 꼭 실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제일 먼저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샘플로 sum 함수, sum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또 함수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if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가볍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평가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거의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때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 그 함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떤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함수 한번 봅시다. 예, 함수라는 거는 많은 사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식을 엑셀 프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엑셀에 있는 기능이죠, 일종의. 그래서 흔하게 사용하는 수식이라는 거죠. 각각의 엑셀 함수는 고유한 이름하고 문법, 구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 그 대상을 골라내는 방법 등을 구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해본 친구들은 금방 감 잡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렵진 않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수식을 입력하는 창 왼쪽에 보면 fx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하면 도움말이 제시가 됩니다. 아니면 무슨 함수 써야지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셀을 선택한 이걸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 골라서 선택해 줘도 됩니다. 이걸 누르면 함수 w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을 구할 거냐, 아니면 재무 관련된 거냐, 논리, 텍스트 이런 류의 어떤 종류의 작업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샘플이 제시가 되고요. 그 중에 명령을 고르면 그에 대한 구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창이 바뀌면서 실제 입력 창도 제시가 되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sum, average, PMT 등의 약 460개 정도의 함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쓰이는 함수는 한 10개, 20개 안 됩니다.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쓰는 건 10개 남짓, 많아 20개 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함수의 이름과 구문이라고 설명을 해놨네요. 함수를 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는이라는 걸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함수도 수식이기 때문에 는 기호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 아주 고유한 거거든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함수는 괄호로 시작이 되고 괄호로 끝납니다. 괄호로 시작이 되고 괄호로 끝나죠. 이 속에는 그 함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한다든지 데이터가 지정됐으면 그 중에 어떻게 구분해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줍니다. 그런 걸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수는 함수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숫자, 텍스트, 셀의 범위,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필수 인수하고 선택 인수가 있는데 인수는 2개 이상 있을 경우는 꼭 쉼표로 인수를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괄호 속에 기술되는 것들을 다 인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셀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가 들어갈 수도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갈 때마다 콤마로 쉼표로 구분을 해달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안 써봐서 그런 거고요. 다른 거에 비하면 함수 이름도 알아야 되고 또 인수도 설정해야 되니까 좀 그게 까다롭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다른 과목의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다른 툴보다는 많이 복잡한 거죠. 단순히 함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함수는 고유한 함수 이름이 있다는 거, 함수 인수가 있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는으로 시작해서 뭐라고 적고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끝난다는 거. 요 사항만 기본 틀입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 이름은 고유한 거기 때문에요. 자주 쓰는 함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인수에 대해서는 도움말이 잘 제공이 됩니다. 제공된 도움말 따라하면 되고요. 모를 때는 함수 도움이 있거든요. 함수 마법사 fx 누르고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해 주어도 됩니다. 네, 함수의 구성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예, 함수는 크게 봐서 13가지 범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왜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재무적인 거, 뭐 동계산하는 거죠. 뭐 이자 계산들 이런 거고, 날짜, 시간, 수학, 되게 싫어하는 거, 통계 더 싫어하는 거, 또 찾기, 참조,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네. 뭐 텍스트, 논리, 정보, 공학, 큐브, 호환, 웹, 공학, 이런 거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수업할 때도 이 내용은 아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자주 안 쓰는 사항들. 정보는 쓰지. 정보? 이것도 애매하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또 다른 함수 속에 집어넣어 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사항들 연습할 겁니다. 함수가 크게 이렇게 많다는 소리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이런 게 있구나, 되게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습니다. 네. 실제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sum이라는 함수거든요. sum이라는 함수. 어떤 걸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들어 있을 때 이거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는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했었죠. 수식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할 때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 클릭하고 키보드, 클릭하고 키보드, 클릭하고 키보드 이렇게 쭉 해야 된다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게 10개가 이 정도인데 100개가 1000개면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는을 줘서 수식을 입력한다는 의미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 sum, 내가 사용할 함수는 sum이야. 그리고서 아까도 얘기했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괄호를 열고서 마우스로 쭉 긁어주면 됩니다. 긁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범위 지정하는 방식 할 때도 나왔었죠. 시작하는 거 끝하는데 중간에 콜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이걸로 이게 스타트, 엔드가 되거든요. 보통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됩니다. 여러 군데 있을 경우는 클릭하고 콤마 찍고 또 클릭해주면 됩니다.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지정하고 콤마 찍고 또 범위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sum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속에 들어가는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만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흔히 자주 쓰는 게 average라는 함수, 평균이 있죠? 평균 함수도 sum과 동일하게 average라고 쓰고, 좀 길죠? avg 이 정도만 써도 되는데 average는 또 풀로 다 쓰더라고요. 괄호 열고 범위 지정하고 괄호 닫아주고 엔터 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sum 아주 쉽네. 는으로 시작하고 이름 주고 괄호 열고 범위 지정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작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거 관련된 게 sum, average, 제일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합 그리고 평균 구하는 함수죠. sum 함수를 사용하는 예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있을 때 이거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는 sum 하고 가로 연 다음에 이걸 쭉 긁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긁어주면 여기에
그 해당 대상의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콜론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에 클릭한 부분부터 맨 마지막 클릭한 요까지를 갖다 범위로 지정을 하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물론 이 범위를 지정하는 동안에 밑에 상태 줄에도 합계 평균 개수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입력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라고 참고하라고 나오는 거고, 실제 셀에 입력하는 거는 특정한 셀에 위치한 이후에 는 하고 썸이라 함수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 괄호를 연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함수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봐요. 쉬우니까 직접 지금 당장 해보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해보라고 또 예제를 제시했습니다. 실습 5-1번 썸 함수를 이용해서 덧셈하기, 합구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덧셈을 위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직접 입력해야겠죠. 영혼상사 사원별, 영업실적, 그래서 1월, 2월, 3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분기별 실적 합계 구해야 되고요. 월별로 전체 실적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자주 하는 함수 썸을 이용해서 범위에 들어있는 값들을 더해라.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덧셈을 할 셀의 셀 또는 범위를 여기다가 쭉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다 는, 썸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 열고 마우스를 쭉 긁어주고 그러면 뭐뭐뭐 쩡쩡 뭐뭐뭐 나오겠죠. 그리고 엔터 딱 치면은 값이 딱 튀어나올 겁니다. 진짜로 나올 겁니다.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쭉 다 해보면 되겠죠. 그게 실습 1번 예제입니다. 쉬운 거니까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네, 썸이란 함수는 입력할 때 직접 그렇게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리본에 보면은 수식이라는 요 항목이 있거든요. 요걸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 항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올드 버전 2012, 13 버전이고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똑같죠? 아이콘 모양은 조금 틀린가? 네, 수식을 누르면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 골라주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시그마를 누른 다음에 그다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자동 입력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럼 키보드 한 번도 안 누르고도 수식 입력이 가능하네? 가능하죠. 그래서 툴바 쓰는 거잖아요. 리본이라고 하지만 툴바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값을 집어넣을지 위치한 이후에 1번, 2번 어떤 함수를 쓸 거다, 3번 대상 범위는 뭐다.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을 하고 엔터 치면 바로 삽입이 됩니다. 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보통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시되기도 하죠. 지금 썸 함수 활용하는 방법, 키보드 쓰지 않고 마우스만 갖고 쓰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네, 썸 함수에도 다른 활용 예인데 여러 개의 열과 행을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아까 이렇게 써갖고 날짜별로 또 분기별로 일이네. 뭐 방법은 내용은 똑같죠. 이렇게 할 때 껌껌이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어당깁니다. 그럼 범위가 컬러링은 안 되죠.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버튼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값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표를 만들 때 오른쪽 끝이나 아래쪽에다 합계 값을 표시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엑셀 프롬 개발자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값을 쭉 긁어드렸는데 오른쪽 끝에 빈칸이고 아래쪽에 빈칸이야. 그럼 지가 알아서 합을 집어넣습니다. 합은 내가 선택을 해 주어야겠죠. 그럼 알아서 빈칸 맨 끝에다 설정을 해버린다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색깔은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거고요. 요 끝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걸 더해도 되고 이걸 더해도 상관은 없겠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됩니다. 둘을 다 더하는 건 아니겠죠?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로 더하는 식으로 들어가는지 세로 더하는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좀 꼼꼼함을 발휘해 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위나 열을 갖다 한꺼번에 계산할 때는 범위를 쭉 잡아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맨 마지막에 빈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계산이 된다는 거죠. sum 함수, average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함수가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sum, average, count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 있죠. count는 셀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 헤아리는 겁니다. 좀 더 설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함수 입력하기 사용하는 함수에 익숙하면 셀 안에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셀 안에다 식을 함수를 입력하려고 딱 한 순간에 는 하고 s를 딱 치면은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드롭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풀다운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를 시작하는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고를 수도 있죠. 그래서 타이핑하다 보면 여기 보면 substitute 이런 거는 단어가 길잖아요. 또 average 길죠. 이럴 때는 완성되는 거 보고 이동키 눌러서 엔터 눌러버려도 됩니다. 아니면 선택하고 괄호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함수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보다 편하고 확실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 제시된 기능 다 아냐고요? 몰라요. 써본 적도 없어요, 이런 거. 써본 적도 없어요. sum if s도 붙네? 이거 궁금한데? 예, 이런 거 써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아유, 수학, 사인 이런 거 안 씁니다. 예, 어쨌든 자동 완성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이걸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 입력 중 오류를 방지하려고 제시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있으니까 직접 입력할 때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또 함수를 입력하는데 전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그 범위를 마우스 커서 특정 위치에 갖다 놓고서 그냥 눌러요. 이걸 누르거나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모르면 기타 함수 누르고 목록에서 찾아도 됩니다. 아니면 특정한 셀에 갖다 놓은 다음에 수식 입력창에 보면 요 fx 있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도움만 올라옵니다. 그거 보고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함수 마법사를 써도 됩니다. 함수 마법사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fx요. fx 쓰면은 쉽게 됩니다. 거기서 골라주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함수가 뭔지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죠. 맹탕으로 가서 뭐 자연어를 이해하는 애들도 아닌데 뭐 합을 구하고 싶은데 뭘 쓸까? 이렇게는 안 되죠. 합이라는 용어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균의 용어의 뜻은 알아야 되죠. 평균은 전체 수를 합쳐서 그 개수로 나눈 그 평균 값을 구하는 균이란 값, 설명이 안 돼. 평균을 어떻게 설명하지? 평균. 균등하게 나눴을 때 그 값의 범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어쨌든 fx 단수를 클릭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함수를 이용할 때 쓰는 그 함수 마법사 fx를 눌렀을 때 나오는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함수 검색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거 설명도 나오고요. 범주를 고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시켜서 나온 것 중에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죠. 재무회계는 또 회사에서 어떤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죠. 수학 삼각함수는 수학에서 배웠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 통계면은 뭐 표준 편차라든지 뭐 분산 이런 거 구하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하죠. 기본적으로는 다 제시가 되는데 내가 범주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목록만 다시 한번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선택했을 경우 그냥 설명과 구문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FX를 누르고서 여기서 골라 쓰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셀 누르면 자동 완성, 모르면 FX 누르면 전체 창이 나와서 큰 카테고리에서 골라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예,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나가는 단계별로 하는 거 한번 그림을 표현해 봤습니다. 함수 검색에 들어가서 범주도 모르겠어. 이게 어디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과 관련된 것들이 일단 제시가 되거든요. 메뉴에 나옵니다. 관련된 것도 아니네. 평균이 먼저 나오는 에버리지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 에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된다. 점점점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소리겠죠. 인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죠. 예, 필요하면 여기 범주에서 이렇게 삼각함수 고르게 되면 여기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쓰면 편한데 시간이 좀 많이 처음에는 이거 쓰는 거 맞습니다. 좀 하다 보면 이 이름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직접 타이핑해서 써도 되죠.
타이핑 치다가 FX 눌러도 됩니다. 직접 누르고 고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는 S 뭐더라 그럴 때 FX 누르면 S를 시작하는 게 또 제시가 됩니다. 아마 될걸요? 해보기 바랍니다. 예, 이런 데이터 함수 입력하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4종류의 커피잔의 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말 다 필요 없죠. 뭐 합계 구하라 이 소리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요구하는 바를 빨리 캐치하는 게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의 자세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다 합계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놓고서 그냥 FX 눌러요. 예,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썸 누르면 되죠.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 창이 나올 때 하나씩 선택만 해 주어도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나오지 뭐. 봅시다. 예, 앞에서 썸이라는 함수를 누른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썸이라는 함수. 여기 나왔네. 썸 함수네. 거기서 내가 썸이라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 창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넘버. 여기다 대상을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특정한 셀을 하나 클릭해줘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범위를 지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 창이 있는데 어떻게 작업을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오른쪽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조그맣게 변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로 가서 범위 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이거 눌러주면 다시 창이 이렇게 커집니다. 하나일 땐 여기만 넣어도 되고요.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한 순간에 대상도 여기 표시되고요. 내가 막 선택한 것들 이것들이야. 그리고 결과도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무엇인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여기도 나오네. 그래서 이건 함수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결과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로 내가 대상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도 여기 범위 내 값들의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썸이라는 거 알아서 직접 타이핑 쳐도 되지만 함수 마법사를 알고 있는 함수로 한번 따라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라는 거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꼭 이 창 열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함수를 쓰다 보면 가끔 오류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류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물정자로 시작이 됩니다. 우물정자의 value 이러면 내가 함수를 썼는데 그 괄호 속에 표시되는 인수 중에 또는 피연산자 거기서는 연산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주어진 값이 뭐가 틀렸어 그 소리입니다. divide 0은 0으로 나눴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숫자도 0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예, 특정 값셀이 0이거나 빈셀로 나눈다는 거 나눔 작업하면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나옵니다. name은 함수 이름을 지정했는데 그 이름을 잘못된 이름을 입력했거나 따옴표 없이 텍스트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어떤 문자를 줬는데 이게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 데이터로 처리가 되고 따옴표가 없으면 범위를 지정한 이름이 되거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따옴표가 없을 때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범위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특정 함수를 불러내야 되는데 함수도 아니고 범위를 지정하지도 않았으면 그건 에러가 된다는 거죠. 즉 이름이 틀렸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not answer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다. 값을 난 모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밖에 레퍼런스 이건 참조 셀이 잘못됐다. num 이건 숫자 인수에 필요한 함수가 다른 인수로 지정됐다. 그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딴 게 들어갔다 그 소리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공통된 부분이 없는 두 영역을 지정했다. 어쨌든 우물정자로 이런 말이 나오면 오류가 났네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오류 메시지까지 기억을 해준다면 문제의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좋고요. 모르면 어떡하죠? 이게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F1키 누르면 됩니다. 도움말 나옵니다. 도움말. F1키, 이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쓰는 도움말이거든요. 윈도우에서도 쓰죠. 에러가 났을 때 모르면 무조건 에러 창고에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면 F1키 누르면 도움말 나옵니다. 어떤 때 도움말 들어가 보면 도움말 읽는 게 더 짜증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쓰면서 좀 어떤 감을 익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류가 발생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value, reference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밖에는 잘 안 나와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함수 입력 시 오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거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요 앞에 느낌표가 나오거든요. 이거 눌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식은 맞는 거다 값이 자꾸 틀리다고 나와. 이렇게 디바이드 0이라 나와. 그럴 때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모르겠으면 계산 단계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수식을 내가 입력한 식을 단계별로 분석을 해줍니다. 요거 누르면 뭐고 요거는 무슨 값이고 요건 무슨 값이가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겠다면 오류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난 상태로 그대로 있거나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 도움말이 있다고 그랬죠? 예, 도움말 눌러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됩니다. 알았죠? 일단 여기 1차적인 메시지가 나오네요. 우리 이 코드가 뭔지 몰라도 느낌표 눌러보면 여기 0으로 나누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봐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꼼꼼하게 짰다는 거죠. 이런 거 오류가 발생되면 이거 왜 이러지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보고서 이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함수 입력 시 발생된 오류 해결하기 위한 도움말 보는 요령 설명했습니다. 예, 함수의 종류인데 아직도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까 sum, average, count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if 함수. 이건 이제 난이도가 높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함수라고 할 수 있죠. if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는 하고 if라고 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요거는 구문이 좀 복잡하거든요. 첫 번째 항목을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주고 두 번째는 참일 때, 요건 거짓일 때 처리되는 그 식을 적어줍니다. 수나 식이나 값을 적어줘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가로 열고 조건을 주죠. 조건은 크다, 같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요게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값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틀리면 요게 수행이 돼서 그 값이 결과값이 표현이 됩니다.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true와 false로 표현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교 연산자를 포함한다. 비교는 크다, 작다, 같다. 크다, 작다, 같다 얘기할 때는 앞에 거, 왼쪽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조건이 true면 두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셀에 표시가 되고요. 거짓이면 얘가 셀에 표시가 됩니다. if는 if 가로 열고 a는 b보다 크다. 크면 띡띡 big 띡띡 콤마 분류 콤마 분리돼야 됩니다. small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그럼 괄호 꼭 닫아줘야겠죠. 엔터 치면 그러면 A하고 B, 셀 이름이나 값을 집어넣어도 되죠. A, B 하면 에러 나겠죠. 무슨 말? name 나오겠네. A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함수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뭐 하다 보면 더 까다로운 것도 나오는데 까다롭다는 거는 흔하게 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if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 함수의 종류 중에 논리 함수, if 함수 설명했습니다. 네, if 함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f 함수를 사용하는 예 적어놨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 유사한 예네요. if하고 if 함수 쓰겠다는 소리네. 괄호 열었네요. B2에 있는 값이 80보다 크면 다운표가 붙어있죠.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합격이라고 그 셀에 현재 내 셀에 넣어줘. 만일 B2에 있는 값이 80보다 크지 않으면 크지 않다는 소리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같다는 게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땐 불합격이라고 찍어주어 그 소리입니다. B2가 80보다 크다. 이건 테스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큰가 해석해서 그 값에 따라 참이면 합격을 찍고 거짓이면 거짓은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B 요 뒤에 불합격이란 말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요 기본 형식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if 함수 사용 예 설명했습니다. 예, if 함수를 사용하는 실습 예제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졌네요. 신입사원 전형 결과 이름 주고 성별 있고 점수 나왔습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합격 여부를 여기다 찍어 달라는 거네요. 조건을 테스트한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실습에서 점수가 90보다 크면 합격. 90점 이상이면 보다 크문이에요. 그럼 90점은 어떻게 되죠? 엄밀하게는 90보다 크면은
이상이 초과잖아, 초과. 그렇지 않은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90보다 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뭐 합시다. 아이 나쁜 놈들. 90점이 없네. 예, 일단은 90보다 크면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점수가 들어있는 요 셀을 클릭해 줘야겠죠. 예,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앞에 보였던 그 식입니다. 앞에 이제 있던 그 슬라이드 했던 그 식이거든요. 그 식을 각각 다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 입력하고 어떻게 하죠? 복사해 버리면 되죠. 복사했을 때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표시하기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가볍게 엑셀 함수 아주 초보적인 거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함수, 우리 실습으로 한 게 뭐가 있었죠? 실습으로 sum 했습니다. 그리고 if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함수 가장 많이 씁니다. sum과 같은 거는 average 있고요. count라는 거 있습니다. 네,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if는 괄호 속에 특이하죠. 조건 들어가죠. 그리고 콤마 중요하죠. 참일 때 true, 거짓일 때 false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거 물론 앞에 는이 붙죠.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sum도 앞에 붙고요. 가로 열고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죠. 요 두 가지 함수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함수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 들어오기 전에 sum과 if 연습하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수고했습니다.